コロナというものと、原材料、そして最低賃金の賃上げという、やはり三重苦と言ってしまったらあれなんですけれども、重なってしまっているっていうのも結構大きな問題でして。税金の問題もかかってくるので、31円上がったところで、っていう感じだと思います。時給がね、いっぱい上がってくれるのは嬉しい。いや、4時間働いたら1200円ぐらいだっていう、120円か。ジュース1本買える。いいですね。 안녕하세요. 최근 일본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아베노믹스 이후 매년 3% 정도 임금을 인상시킨다는 기조 아래 기시다 후미오 총리 또한 올 10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을 3.33% 인상시켜 인상폭이 역대 최대라며 각종 언론이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960엔으로 전년 대비 31엔 오른 수치입니다. 일본은 최저임금이 지역마다 다르며 소득이 연 103만 엔이 넘으면 주민세와 소득세, 130만 엔을 넘어가면 사회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어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03만 엔의 벽, 130만 엔의 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부담되어 고용시간을 줄이려고 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특별히 아르바이트생이나 주부 등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임금 인상과 함께 세제 개정을 해야 효과적이라는 말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임금만 올려버린 상황입니다. 우선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일본의 사설 기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겨우 30엔 올려서 역대 최대라고 자랑하는 기시다 총리. 지금까지 기시다 총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해온 것이 임금 인상으로 최근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전국 평균 31엔이라는 상승폭은 총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인 걸까? 역대 최대라고 하는 것은 상승폭을 뜻하는데 현재 930엔이었던 것을 961엔으로 만들었지만 작년에도 902엔에서 28엔 올렸기 때문에 그것도 당시에는 역대급 상승이었다. 기본적으로 임금 상승은 우상향하고 있으니 같은 비율로 올려도 상승폭은 매년 역대 최고가 되는 것이다. 아니, 올해 상승률이 3.33%로 전년의 3.10%보다 높았기 때문에 역대급이라고 말해도 된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최저임금 상승률 목표를 3%로 한 것은 2015년 아베 총리 내각부터 시작된 후 코로나로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3% 이상을 올렸다. 3.33%라는 인상률은 지금까지 보다 약간 높지만 놀랄 정도로 상승한 것은 아니다. 실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0.83%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변 정세가 급변하여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부터 3개월 연속 2% 이상 물가가 상승했는데 물가가 하락했던 작년과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올해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 즉, 실질적인 인상률로 따지자면 지난해는 3.6%, 물가가 급등한 올해는 0.83%가 된다. 도쿄 최저임금도 31엔 올라 1072엔이 될 예정이며 전국 최저임금은 오키나와현과 고치현의 820엔으로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850엔이 된다. 즉, 최고와 최저의 격차가 일본에서 220엔이나 되는 것이다. 게다가 도쿄는 일손 부족 상태이며 아르바이트 또한 최저임금을 크게 웃도는 곳이 적지 않다. 반면 오키나와나 큐슈처럼 경제 자체가 침체된 곳은 최저임금이 임금 그 자체라는 곳도 많다. 문제는 최저임금으로 주 5일 풀타임으로 일해도 연수입은 210만엔 정도밖에 안 된다. 미국이나 아시아 등 경제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물가가 상승해도 그것을 웃도는 임금 인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월급이 오르지 않는 일본은 세계로부터 점점 뒤처져 국민은 점점 가난해져 간다. 아베노믹스로 인해 국민 간 경제 격차가 생겨 분배를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시다 정권이 탄생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대폭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되었고 경제인 중에는 5%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임금을 인상하면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것이 소비를 향해 다시 기업 수익에 연결된다. 아베 전 총리는 이를 경제의 선순환이라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기업 수익이 늘어날수록 임금 인상은 진행되지 않고 기업 내부 유보가 계속 증가하게 됐다. 기시다 총리라면 아베노믹스 때문에 경제 격차가 확대됐다고 지적했을 것이다. 그래서 임금 인상을 단번에 진행해서 리더십을 보여줄 거로 생각했지만 그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았다. 아베노믹스 때보다 상승률이 낮으면 본인의 주장과 다르기 때문에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5% 이상의 인상이 필요했지만 경제단체의 눈치를 보고 일찍 포기한 것 같다.
다방면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모토를 내건 기시다 총리가 불행하게도 약자의 목소리를 중시하는 일은 없었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도, 날마다 상승하는 물가에 대한 현실감도 떨어진다. 고물가가 계속되는데 30엔밖에 오르지 않는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역대 최대라는 보도로 인해 묻혀졌다. 아마 기시다 총리는 역대 최대만 강조하며 만족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사설기사의 내용이었으며 지금부터는 일본인의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다. 통화가 싸다는 것은 국력을 떨어뜨리는 증거야. 일본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정도인데 이 자동차조차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어. 식량도 에너지도 석유도 대부분이 수입해서 통화가 저렴하면 국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해. 일본에서 일을 하며 외화를 벌려고 하는 사람조차 없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환경도 없고 이 나라는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는지 깨달은 후에는 일본인끼리 유전자를 가지는 인간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 지금까지 일본 정치는 강자는 돕고 약자는 무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회도 그런 분위기이죠. 식비로 곤란을 겪으며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가 얼마나 있는지 기시다 총리는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표만 생각만 하는 정권과 정당 국가는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꿈도 희망도 없는 정치나 정책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참신한 의원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끊고 스스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원래 야당이 어필했던 공약으로 자민당이 그걸 끌어와서 최근에 인상 방침이 결정됐죠. 또 국민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원했던 소비세 감세도 야당이 공약했던 겁니다. 이처럼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리버럴 야당의 공약과 국민적 희망이 상당히 일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계속 이기는 상황이 변하지 않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경제계와 부유층을 우대하는 정책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정책은 뒤죽박죽이라는 인상이 강하고 여전히 명확한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정책에 관해서도 경제안보라는 국가주의적인 색조가 진한 것만 내세워 국민의 경제 격차 등에 대한 대처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소비세 증세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낮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세 감세가 가장 효과적인 경기 대책이 되기 때문에 시한적으로 시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교법인을 의식하지 말고 과세 대상으로 넣으면 좋겠어요. 기시다 총리도 하고 싶겠지만 어렵겠죠. 최저임금이 30엔 올라도 그 이상으로 엔저가 진행되고 있고 물가 상승도 생각하면 효과는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은 아르바이트나 파트 사원의 비율이 많아 현재 엔저 상황에서 회사를 돌리는 것은 어렵겠죠. 그렇게 실업자가 늘어나거나 회사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며 대응하는 기업이 많아질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중소기업의 임금 체계가 어떠한 제도로 돼 있는지 잘 분석하고 나서 대책을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내부 유보하고 있는 기업이 경제를 둔화시키고 있어. 버블 시절 때는 경비를 일부러 만들면서까지 절세를 했기 때문에 경제는 잘 돌아갔는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고생하는 건 국민뿐이겠지. 너무 일반 국민과 정부의 금전 감각이 다른 거 아니야? 국회의원처럼 고액 보수를 받는 인간들은 자신들만 안전하면 상관없고 국민의 생활은 무관심한 느낌이다. 선거 기간은 듣기 좋은 공약을 말하지만 실제는 엉망이지. 많은 세금을 투입해 아베 총리 국장을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라면 더 국민의 생활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 모두 선거에 관심을 가진다면 국가는 바뀌고 정권도 쓰러뜨릴 수 있다. 겨우 30엔이라고 말하면 경영자 입장에선 마음이 무거워요. 뭘 말하려는지는 알겠지만 무신경한 말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엔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상돼서 느끼는 부담은 자신이 경영자가 되지 않는 한 이해할 수 없어요. 역시 일본의 세제는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무것도 몰라.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기로 한 이상 어떤 점이 부족한 건지 지금 명백하지 않아?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광란의 물가로 실질 임금은 눈에 띄게 줄어들 거야. 반도체 메이커에 수천억엔 쏟아부어도 일본의 부활은 어려워. 비정규직이 40%로 저임금 노동자가 더 늘면 저출산이 더욱 빨라지고 미래의 부담을 남기겠지. 일본은 생산력이 저하되어 더욱 경제 성장을 할 수 없게 되고 막대한 빚만 남게 돼. 경영에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그만하면 좋겠어. 사회가 결정하는 일이면 노동자가 성과를 올리면 흑자가 겹쳐 급료도 오르고 임금은 노동자의 노력으로 올리는 거야. 노력해도 최저임금으로 돌아가는 기업은 노사가 더 움직여 개선시켜야 하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사회가 돼야 해. 고생도 모르고 자영업자의 노력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한 명에게 있어서는 단지 30엔, 고용주에게는 큰 30엔이겠죠. 이번에 전직해 연수입 1억 원을 넘겼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임금이 너무 싸서 이직도 번거롭고 한 번 들어가면 그만두기 어려운 분위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불만은 가지면서도 그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풍조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30엔의 임금 인상이 있었다고 해도 8시간 일하면 240엔. 저렴한 자판기 주스 2개도 살 수 없어요. 노동 수입은 늘지 않고 세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어. 게다가 이대로 고물가나 엔저가 계속되면 온갖 업종에서 규모 축소나 폐업이 계속돼. 30엔이 역대 최대인 것은 사실이죠. 뭐가 문제죠? 아베노믹스로 실업률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민주당 시대의 실업률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저임금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그 사람의 책임이죠. 최저임금이 다소 오른 것 가지고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단번에 더 올리면 기업은 인건비를 억제하기 위해 비정규 직원의 수를 줄일 것입니다. 일본인 노동자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면 임금은 계속 오르지 않아요. 게다가 선거에도 가지 않고 시위, 파업, 노동조합도 싫어하고 단체에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당연히 임금은 오르지 않겠죠. 임금 인상은 정부나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싸우고 승리하는 건데 그 점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네요. 솔직히 최저임금이 올라도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어떻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런 실감도 없을 것 같은데. 가격 인상을 중소기업의 경영자에게 말해주면 좋겠네요. 시급은 단 30엔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만 영세 기업 측의 부담이 증가하는 건 신경도 안 쓰네요. 임금이 올라 기뻐하는 건 좋지만 더 이상 최저임금이 오르면 단순 노동자는 기계의 일을 빼앗기므로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세금이다. 아무리 임금이 늘어도 세금으로 빠져나가면 손에 남는 게 없어. 정부는 절세를 위해 얼마나 땀을 흘렸나요? 시급 30엔 올려주세요 라고 말할 뿐인가요? 한 번이라도 자신들의 노력으로 예산을 아낀 적이 있나? 왜 일반 가정이 이렇게 괴로운 거지? 역대 최대는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하자. 이것을 10년 계속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고 나름의 상승액이 될 것이야. 나쁘게 보면 나쁜 것만 보이니까 좋은 면도 계속 보고 말하면 좋겠다. 정치가 및 관료들에게는 전원 일본 최저임금으로 2년 정도 생활하도록 의무화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국민의 고통이 조금은 전해질지도 모른다. 표를 주는 단체나 경제단체, 부유층의 의견은 곧바로 받아들이지만 그 외 의견은 선거 운동 때 정도밖에 닿지 않는다. 앞으로 일본은 세계의 저금통이 아니라 지원받을 시기가 올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본인들도 관심을 가지며 의견을 피력했는데 여러분들은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일본 또한 앞으로 임금 인상과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흥미롭습니다. 그럼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